자, 민정이가 질문한 비상 교과서에 대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빠르게 볼게요. 제 화면이 조금 안 보일 테니까 문제 한번 크게 띄워주고 이걸 옆에다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 이거를 만족시키는 x, y, z의 순서쌍을 찾아라. 다만 모두 다 자연수. 자, 볼게요. 우리 이거 x랑 y, z 하나하나 대입하는 게 맞아요. 다만 x의 개수가 크니까 x의 변화량, 아니 x의 수를 넣을 때마다 이 8에 끼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놈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x에 하나씩 넣어보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찾는 걸 바탕으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x가 1이라고 하면 2 곱하기 1은 2. 따라서 y랑 z의 합은 6이 되겠죠. 그러면 y와 z의 합이 6이 되는 순서상 찾을 수 있겠죠. 1,5, 2,4, 5,1까지 총 5가지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x가 2일 때는 어떨 건데요. y랑 z의 합이 4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따라서 1,3, 2,2, 3,1. 따라서 얘는 3가지. x가 3일 때는요. 2, 3은 6. 따라서 y랑 z의 합은 2. 1,1 딱 한 가지밖에 없겠네. 다 더해주면 총 결론은 9가지라는 거.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알았죠? 자, 3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 6개의 숫자 0부터 5까지 이 중에 4개 선택해서 4자리 만들 건데 3,000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 3,000보다 작은 짝수 개수. 자, 보자. 이거 어쨌든 1000의 자리, 무조건 1000의 자리로 이루어져야 해요. 숫자가. 맞죠? 근데 3,000보다 작은 짝수래.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고. 일단 첫 번째, 1000의 자리는 1 혹은 2만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요, 0이랑 2랑 4만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짝수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각각 봅시다. 1000의 자리가 1이고, 자, 1번 1000의 아이고, 여기다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1000의 자리 또 1의 자리. 1000의 자리가 1이고 1의 자리가 0일 때, 이때는 가운데 숫자 아무거나 다 들어올 수 있죠. 두 번째, 자, B와 A, B, C, D라고 했을 때, 아니 1111 각각의 자릿수를 표현해주고, 100의 자리에는 숫자가 몇 개 들어올 수 있죠? 3개. 10의 자리에는요 2개요. 왜? 6개 중에서 이미 2개를 썼거든. 4개랑 3개네. 오케이. 4개 곱하기 3개. 따라서 12가지야. 맞죠? 1000의 자리가 1이고 1의 자리가 2일 때는 어떤데요? 1이고 2일 때, 그러면 가운데 올 수 있는 거 똑같이 4 곱하기 3, 12. 1000의 자리가 1이고 1의 자리가 4일 때는요 1이랑 4죠. 가운데 아무거나 아무거나 올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개념인 거야. 따라서 여기까지 우리가 1000의 자리가 1일 때 경우의 수 구했고요. 1000의 자리가 2일 때 봅시다. 그럼 1의 자리는 0이랑 4밖에 안 되겠네요. 2라는 숫자는 이미 1000의 자리에서 썼기 때문에 1의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숫자. 따라서 2, 0, 우리 이제 2, 0에다가 집중을 해봅시다. 2랑 0.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 있죠? 1, 3, 4, 5. 그래도 똑같이 4가지야. 그러면 10의 자리는 3가지가 될 겁니다. 12. 자, 1000의 자리가 2이고 1의 자리가 4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똑같이 또 다 올 수 있는 거잖아. 0도 올 수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4 곱하기 3 해서 12. 따라서 이거 말고 더 다른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정답은 12 곱하기 5 해서 60가지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4번은 밑에다가 써야겠다. 그림 이렇게 ABCD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 이거 한 점에 의해서, 자, 일단은 아니야, 이거 하기 전에 문제부터 봅시다. ABCD 총 4가지의 영역을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한대요. 그런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고,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예를 들면 D랑 C는 인접해. 왜? 이 선분에 의해서 서로 만나고 있죠. 맞닿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B랑 D는 어떨까요? 접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의 수 문제에서 얘네들은 절대 접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 어떠한 두 개의 도형은요, 접점만 가지고 있을 땐 접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그때 원주각 할 때 얘는 접하는 거였잖아요. 선과 도형. 이럴 때는 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거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풀다가 조금은 멘붕됐을 경우가 있었을 거야. 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하다가 B랑 D가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지? 라는, 분명히 그때 딱 그로기 상태가 왔었을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B랑 D가 같은 색, B랑 D가 같은 색, 그리고 B랑 D가 다른 색인 경우, B랑 D가 같지 않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 일단은 C를 기준점으로 가겠습니다. C를 기준점으로 C는 총 4가지 선택할 수 있죠. 자, B는요. C는 4가지 선택할 수 있고 B는 C랑만 겹치지 않으면 되니까 3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A는 어떨까요? A는 B랑만 겹치지 않으면 되거든. 그래서 3가지기는 해. 그런데 쌤, D랑도 연계해야 되잖아요. D는 우리가 관련이 없죠. 왜? 어차피 D는 B랑 같은 색깔인 거야. 그래서 B랑 D가 같은 색일 땐 이렇게 모두 다 곱을 해서 4, 3, 12, 36가지라는 결론을 쉽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B랑 D랑 같은 색이기 때문에 D도 3가지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B랑 D는 같기 때문에 둘을 서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는 게 중요한 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B와 D가 다른 색깔일 때 C는, 일단은 C부터 가자. C는 4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B는 어떨까요? B는 C랑만 다르면 돼. 그래서 3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D 먼저 갈게. 아니, 똑같이 A 먼저 가자. A 먼저 갈게요. A는 어때요? A는 C랑 색깔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B랑 색깔이 같으면 안 돼. 그럼 총 4가지 컬러에서 B랑 겹치면 안 되니까 3으로 줄을 거야. 그런데 D 또한 우리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색깔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A는 2가지가 되고요. D는 어떨까요? D는 B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 그런데 A랑도 달라야 되잖아. 다시, D는요, B랑 달라야 되고, 우리가 다르다고 조건을 했으니까, 그리고 A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야 돼. 근데 쌤, C랑 A랑 또 같은 거 다른 거 봐야 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 조금 어려워. B 보고 나서 D를 먼저 볼 겁니다. D. 자, 일단 A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D 보자. D는 일단 B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야 되거든. 그러면 무조건 D에 올 수 있는 거는 2가지예요. 무조건 D는 2가지라는 거지. 맞죠? 그리고 나서 A를 볼 건데, A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어쨌든 C랑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B 그리고 D랑 겹치면 안 돼. A는 그래서 따라서 2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B랑 D랑 겹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순서만 바꿨더니 CBAD가 아니라 CBDA만 했더니 또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어. 얘네 곱하면 몇이 되죠? 48가지. 12 곱하기 4? 맞죠? 그러면 둘이 더해주기만 한다면 84가지로서 우리는 쉽게 정답에 도출할 수 있다는 거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밑에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하나 더 있었구나. 잠깐만. 하나가 더 있었구나. 자, 가봅시다. 일단 빨리 할게요. 자르자. 잘라버리자.
자, 5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가 자연수일 때 A는 B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오케이. 어쨌든 가장 긴 변이 A래. C는 같거나 아니면 가장 작을 거래요. 등호가 성립한다면 얘네들은 정삼각형.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등변이라든지 혹은 C가 가장 작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다가갈 건데, 근데 왜 굳이 삼각형이었을까? 삼각형의 가장 큰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긴 변이 A죠. 지금 A는 무조건 다른 두 변의 합보단 작아야만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봅시다. 일단 이런 경우는 무조건 정삼각형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8, 8, 8. 그런데 자,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더 정석으로 갈게요. 일단은 A가 B 플러스 C보다 크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A가 만약에 8이면 B 플러스 C는 16이 돼요. 자, 성립하죠. A가 7이면 어떨까요? B 플러스 C는 17이 되거든요. 얘도 성립을 해. 그런데 자세히 보면 B 플러스 C가 17이래. 그럼 얘는요, 10 더하기 7이든 8 더하기 9든, 아니 8 더하기 8, 아니 8 더하기 9죠. 어쨌든 8 더하기 9든 이런 식으로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는 더 커진단 말이야. B랑 C가. 그래서 얘네들은 더 이상 A가 작아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정삼각형을 꺼낸 건데 8이고 8이었을 때 A가 작아지면 다른 게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A가 가장 긴 변이 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A가 더 작아지는 건 절대 보면 안 돼. A가 커지는 경우의 수만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8일 때 나머지 두 변 8일 거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다른 두 개 B 혹은 C가 하나라도 커진다? 그러면 가장 긴 변의 법칙이 A라는 법칙이 깨지기 때문에 A가 8일 때는 이게 그냥 끝입니다. 무조건 A가 8일 때는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A가 9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점점 크게 볼 건데 A가 11일 수도 있고 A가 12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조금만 한번 머릿속으로 빠르게 회전을 한다면 A가 12일 때 볼게요. A가 12라는 건 B 플러스 C도 12라는 거죠. 다른 두 변의 합이 12인 순간 가장 긴 변의 합과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더 이상 삼각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A가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네 가지만 봐주면 된다라는 걸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가 9일 때부터 보자. A가 9일 때 B와 C의 합은 15가 되어야 해. 그러면 B와 C의 순서쌍을 찾을 건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B와 C는 둘 다 절대 9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럼 B가 가장 큰 거 맥시멈부터 보자. B가 9일 때 C는 6이겠네. 그리고 B를 하나씩 낮춰보는 거야. 그러면 C는 7. 자, B 하나 더 낮추면, B를 7로 낮추면 C가 커져. 얘는 안 되죠? 조건에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자, A가 10으로 넘어갑시다. 10. 그럼 B도 일단 최대한 가장 맥시멈 10으로 때려보자. 나머지는 5, C가 5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B를 줄여보자고요. 6, 10, 8, 7. 자, 그 다음으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 11일 때 넘어가서 11,4인가요? 24니까 3이네. 아니지, 2죠. 아까도 이거 4였네, 4. 그러면 5, 6이 될 거야. 따라서 77 하나가 더 있네. 10,7,7까지. 자, 네 가지가 됐어. 자, A가 11일 때 돌아가서요. 11, 2. 그리고 11, 13, 11, 9, 4. 11, 8, 5. 11, 7, 6. 자, 이 모든 경우 다 B와 C의 합이 A보다 크면서 동시에 B와 C 각각은 A보다 다 작은 경우의 수 무조건 다 성립을 하니까 총 5가지. 그럼 우리 이거 다 더해줄까요?
1, 2, 4, 5 더하면 11, 13. 답은 13가지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15, 9, 9, 8, 7.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요즘 지울게요. 6번. 어느 영화관에서 일렬로 놓인 똑같은 의자 10개가 있대요. 10개 맞나요? 5개, 5개. 맞네. 자, 그런데 여기에 학생 3명이 앉는데요. 3명이 앉는데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라고 합니다. 자, A, B, C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떨어져서 앉을 거야. 이거 다양한 생각,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B, C 하나로 묶어서 그 하나로 같이 옹기종기 모여 앉는 경우의 수를 뺀다던가, 그걸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쓰던가, 아니면 A 앞에다가 앉혀놓고 B랑 C 가지고 막 주구장창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정말 다양하게 연구하시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정답 먼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2가 아니라 D로 가자. 일단 빈자리를 쌤은 D라고 해서 자리를 지정해 줄 거야. D라는 사람이, 혹은 D라는 이념이, 혹은 D라는 소품이, 혹은 D라는 칸막이가 앉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A랑 B랑 C는 각각 따로따로 앉아야 된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저는 D가 지금 몇 개죠? 7개야. 7개를 앉혀놓고, 7개 맞죠? 앉혀놓고 이 사이에 A, B, C를 앉혀준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15개. 오케이. 자, 왜 15개죠?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서 사람이 맨 끝에, 양 끝에, 맨 끝에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만의 계산법에 따라서 일단 구한 적입니다. 일단 그거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각자의 그 빈 공간을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세워놓고 이 사이에 A, B, C를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죠? 총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총 8자리 중에 3명을 그냥 앉힌다, 줄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8 팩토리얼 3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답 바로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 이어서 할게요.